건물주들이 가장 난감해하시는 부분을 시원하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실 이승태 법무사님 모셨습니다. 이승태 법무사입니다. 재소전 화해조서 요거에 대해 설명해 주실 거죠? 말이 좀 어려운데 재소전 화해조서라는 게 어떤 효력이 있냐면은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집행권원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법무사 수수료는 물론 이제 건물의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네, 안녕하세요. 벼룩나무 차윤숙 대표입니다. 이번에는 건물주들이 가장 난감해하시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건물주들 중에서 월세 체납 부분을 가장 걱정하시는데요.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실 이승태 법무사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승태 법무사입니다. 근데 여기 사무실을 막 들어오는데 저 위에 은색이 금색 벼룩나무는 그동안에 많이 봤는데 은색 실버 뭐 이렇게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궁금해서 아까 가까이서 봤거든요. 근데 유튜브 구독자가 10만이 넘으면 저 실버 버튼 저 액자를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유, 바로 10만 네. 어려운 10만을 찍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해서 저희가 11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구독해주시고 성원해주신 구독자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100만 가겠습니다. 예, 예. 10만 찍으면 100만 금방 갑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그 건물주님들이 가장 지금 난감해하는 부분이 다른 무엇보다도 그 월세를 갖다가 연체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과연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어떤 해결책일 텐데요. 맞아요. 예, 제가 제시하는 거는 가장 인전 정석적인 방법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부분도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예방책으로 재소전 화해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사실. 예.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명도 소송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명도 소송 하려면 하기 전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네, 그거 맞습니다. 해야 된다고는 이제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점유 이전을 금지시키는 뭐 이런 가처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는 들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 알려주시고요. 네. 오늘은 그러면 요 화해조서? 네네. 요거에 재소전 화해 대해서 신청. 재소전 화해조서 요거에 네.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죠? 말이 좀 어려운데 재소전 화해조서라는 게 그 말 그대로 이제 풀어보면 재소하기 전에 그렇죠. 예, 재소하기 전에 화해를 시키는 우리가 말하는 화해인 거죠. 이렇게 화해한다 할 때 화해. 네네. 네, 화해를 시키는 조서를 쓰는 거가 맞는 건가요? 네. 뭐 그 말씀도 맞는데요. 정확하게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재소전 화해 신청은 민사 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즉 소송의 다툼이 되는 어떤 계쟁의 대상을 서로 간에 합의하여서 그 합의된 내용을 갖다가 법원이 단독 판사 앞에서 선고를 받아서 인정을 받는 제도인데요. 이 법원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합의, 그 단독 판사가 양 당사자에게 너희들이 이런 화해 합의 사항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서로 한 게 맞아? 하면은 예 맞습니다 하면은 이제 판사 앞에서 그런 확인을 받게 되고 법원에서는 판사는 화해 조서를 갖다가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 화해 조서가 어떤 효력이 있냐면은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집행권원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집행까지도 이거 갖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건물에 남아있는 짐들, 임차인들이 이제 도망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짐들 처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행을 하려면 또 판결문 받아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권한까지도 있는 거예요? 화해조서가? 이게 보면은 여기 근거 규정을 보면은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민사집행법에도 나와 있지만은 화해조서라든지
청구 인락이라든지 이래서 판결문과 집행권원의 어떤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근거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재소전 화해 신청을 가지고도 바로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에다가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정말 요거 화해 조서만 하나 딱 작성해 놓으면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되게 든든하겠는데요? 그렇죠. 임대인 입장에서 또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면은 명도 소송이라든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소송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소송 비용도 그만큼 또 많이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서 이 화해 신청 하나만 가지고도 바로 강제 집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명도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임대인으로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월세를 갖다가 놓아야 할 텐데 그런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일종의 예방책인 것입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네네. 네, 임대인한테 너무 유리할 것 같아요. 사실 그 건물주들이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하지만 힘들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요 세입자들 밀리는 것도 그렇고 요거를 명도하는 거에 대한 위험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게 보통은 이제 명도할 때 보통 1년 정도 이렇게 잡잖아요, 저희가. 보통 빠르면 6개월, 길은 네. 거는 제가 의뢰받은 것 중에서도 1년 이상 소요되는 부분을 봐서 네. 임대인 부분이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맞아요. 안타까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화해 조서는 그럼 얼마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보통 3, 4개월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고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원에 단 한 번만 나와서 판사 앞에서 합의사항을 확인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간소한 절차로서 법원의 집행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계약하고 나서 입주시키기 전에 이제 미리 화해 조서를 받는 거죠, 임차인한테. 그렇죠. 그렇게 단독 판사 앞에서 네. 둘이 가서 이제 저희 이렇게 할게요라고 이제 딱 조서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네요. 예, 양 당사자가 서로 간에 신뢰가 확실하다면 계약서 쓸 때 또 동시에 신청을 해도 되지만은 네. 통상적으로 이제 잔금 납부할 때 계약 이행이 네네. 되었을 때 완료되었을 때 그때 재소전 화해 신청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재소전 화해 조서를 쓸 때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은 또 뭐가 있을까요? 특히 상가의 경우에는 유의할 점이 많은데요. 네. 저희도 이제 가까운데 뭐 큰 빌딩 업체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전담으로 다 재소전 화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거 들었어요. 여기 네. 근처에 있는 뭐 명동 빌딩이면 뭐 형성 빌딩 뭐 여러 군데 전담으로 재소전 화해 조서 맡아서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상가의 경우에는 영업신고나 이제 사업자 활동을 하시잖아요. 거기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를 갖다가 무단으로 임대인한테 사전에 얘기하지 않고 양도를 해버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업자 이거 영업신고를 갖다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재소전 화해 신청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서로 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예컨대 만약에 어떠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영업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의해서 폐업 신고 절차를 이행한다는 조항을 갖다가 명시를 해서 이후에 들어오는 새로운 세입자가 상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을 갖다가 제거하는 예방책인 것입니다. 아, 그러네요. 영업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대의해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상가 임대차를 직원들이 하시는데 그 도망가시는 경우가 계세요. 그렇죠. 월세 다 보증금까지 다 까먹으시고 갑자기 야밤도주하듯이 도망가시고는 연락을 끊어버리세요. 그러면은 이제 직권 폐업 처리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임대인이. 근데 그게 뭐 한 3개월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직권 말소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려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요거 영업 폐업 신고 요거 정말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꼭 이거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화해 조서에다가는. 네. 전에 유천동에 사시는 건물주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이와 같이 좀 똑같은 사안이었었는데
장원하나가 1층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법인이에요. 근데 네. 더군다나 법인 사업자인데 그냥 월세도 체납하고 해서 명도는 되어 있지만 사업자가 죽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걸 가서 또 세무서 가서 왔다 갔다 하시고 알아보시고 또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만큼 이게 또다시 또 이 부분을 갖다가 본인이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죠. 재소전 화해 신청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면 바로 본인이 가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말소 신청을 하거나 구청에 가서도 영업신고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말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재소전 화해조사나 이런 거는 그럼 법무사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필요로 하는 서류들을 말씀드려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서를 작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폐업 신고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넣어서 아마 이승태 법무사님께서 잘 써주실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재소전 화해조사 의뢰하실 때는 저희 이승태 법무사님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일반적인 명도 소송이나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은 보통 세트로 가거든요. 네. 근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비용도 별도로 들죠. 명도 소송 비용도 별도로 들죠. 시간도 또 그만큼 또 걸리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감안을 한다면은 거기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다가 재소전 화해 신청 한 번만 신청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강제 집행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용은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절반씩 또 비용을 분담을 하거나 어느 한쪽이 유리한 쪽이 더 부담을 하거나 서로 간에 협의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욱더 서로 간의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정하셔서. 맞아요. 그래서 예. 사실은 유리한 쪽은 임대인이 유리하잖아요. 예. 임차인이 아니고. 근데 이거를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는 경우도 사실 저희 주변에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협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임차인이 할 수도 있고 임대인이 할 수도 있고 또는 반반 부담해서 공동 부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협의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식당이나 이런 거 한 칸 정도에 대한 수수료는 어느 정도가 나오죠? 재소전 화해 비용이 순수 법무사 수수료는 물론 이제 건물의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네네. 4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은 적정합니다. 그럼 40만 원으로 네. 임대차 거의 뭐 한 번 들어오면 10년씩 가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보험이 되는 거네요, 진짜. 그렇죠. 예. 보험료네요, 보험료. 예, 근데 그렇습니다. 10년 보험료가 40만 원이면 상당히 저렴한데요, 그래도? 그렇게 비교하시면은 네. 매우 저렴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0년에 대해서 든든하게 이렇게 보험 들어두셨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한 가지 또 잃어버리는 기회비용에 대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은 건물주님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이승태 법무사님과 함께 했고요. 임대인들은 임대차 계약할 때 재소전 화해 신청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은 예방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